눈과 마음이 맑아지는 EFT, 시력 EFT 5주차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이번 주 주제는 불안과 걱정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내 눈을, 내 마음을 가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게 이제 이번에 해볼 겁니다. 해결할 겁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불안하고 걱정했었던 사건 2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면서 EFT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나요? 예. 그 다음에 본격적 EFT를 하기 전에 불안과 걱정을 지은 EFT 하기 전에 시력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음과 몸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이제 몸을 치료하는 의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심신의학이라고 합니다. 영에서는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바디를 붙여가지고 그냥 마인드 바디라고 합니다. 우리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마음, 몸, 의학, 마음, 몸, 의학, 몸, 마음, 의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서구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유망하게 관심을 받고 해결책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여기서도 많이 들어보신 분 중에 한 분이 디팍 초프라. 그 사람은 양자의학이라고 해서 의사인데, 양자의학이라고 해서 이제 인도의 이제 아유르베다와 서양의학을 접목해가지고 그 양자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심신의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의사를 넘어서서 요즘은 자기개발 영성 전문가로서도 지금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디팍 초프라가 원래 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디팍 초프라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사너라고 이제 통증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그 모든 만성 통증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4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통증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밝힌 사람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존 카바찐 이런 사람도 있고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 이상으로 이제 심신의학을 널리 알리고 퍼뜨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루이스 헤이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이제 원래 이제 영성하고 자가치료와 관련된, 영성과 자가치료와 관련된 교파가 있습니다. Church of Religious Science 라는 어떤 교파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과학적 종교의 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심신의학이 모토거든요. 마음이 잘못돼서 병이 생긴다, 이런 게 기본 사상인데, 거기서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자기가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강의하고 워크숍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게 있는데, 그게 Heal Your Body라고 처음에 나와서 엄청나게 히트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좋으니까 그 계정 정복판을 해서 이제 You Can Heal Your Life라고 책을 내가지고 그게 전 세계 4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뒷면에 보면은 신체 증상하고 그것을 일으키는 마음하고 관련성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한 1000가지 질병 증상에 대해서 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눈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거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겁니다. 눈은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한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에 장애가 생길 때 눈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이제 그 분명히 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인생에서 보기 싫은 것이 있다 라는 거죠. 보기 싫은 것이 있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백내장은 미래를 어둡게 볼 때 보는 경우에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는 경우는 가족 내에서 가족 안에 뭔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아이들의 눈이 나빠진다. 그 다음 내사시, 눈이 안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 내사시는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아니면 목적이 엇갈릴 때 내사시가 된다. 그 다음에 원시는 현재를 보는 것을 두려워할 때 원시가 된다. 그 다음에 녹내장은 결코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을 때, 엄청난 분노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너무나 오랫동안 상처를 꾹 참고 살아와서 너무나 오랫동안 상처를 참고 살아와서 그것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줄 때, 아니면 인생의 문제에 온갖 문제에 압도당하고 있을 때, 뭐 이럴 때 뭐 녹내장이 생깁니다. 실제 녹내장은 제가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눈에 안압이 높아져서 안압이 높아진 게 녹내장이잖아요. 결국은 그 엄청난 압력과 부담, 분노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여러 번 해보니까 실제로 인생이 엄청난 분노가 있거나 엄청난 긴장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많더라 이거죠. 제가 해봐도. 그 다음에 근시는 미래를 보기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외사시는 현재 바로 이 순간을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바로 지금 여기를 보는 걸 두려워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뭐 직관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예. 뭐 이게 꼭 이게 뭐 수학적으로 딱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이제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불안과 걱정을 해결하는 EFT를 1회전입니다.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나는 비록 이 모든 불안과 걱정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왔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이 모든 불안과 걱정에 눈이 가린 채 살아왔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온갖 걱정과 불안에 세상과 앞을 제대로 보기가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예, 정수리.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눈썹. 잘못되면 어떡하나. 눈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눈밑. 이런 불안과 걱정이 내 눈을 가린다. 고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불안하다. 턱.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을까? 쇄골. 잘못될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옆구리. 그러니 제대로 보는 게 두렵다. 다시 정수리. 그런데 걱정하면 그것들이 해결되나? 눈썹. 불안해한다고 그것들이 없어지나? 눈가. 안 본다고 위험이 없어지나? 눈밑. 공부 걱정한다고 성적이 오르나? 코밑. 돈 걱정한다고 돈이 들어오나? 턱. 모두가 돈 걱정은 하지만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쇄골. 모두가 공부 걱정하지만 성적 오르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옆구리. 걱정이 해결이 아닌데 그냥 편안해지면 안 될까? 자, 다시 손날점 두드리면서 2회전입니다. 나는 걱정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걱정과 대비는 다르다. 어쨌든 이런 나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평생 걱정하며 살아서 걱정이 내 마음에 눌어붙어 버렸지만 이제는 이 걱정과 불안 모두 박박 다 긁어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평생 해온 온갖 걱정들이 내 눈에 덕지덕지 붙어서 세상을 가리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자, 정수리. 사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나? 물사. 평생 해온 온갖 걱정이 내 마음과 내 눈에 꽉 차 있다. 눈가. 걱정을 안 하고 싶지만 눈밑. 걱정 안 하면 위험한 일 생길까봐 걱정한다. 코밑. 걱정 안 하는 것도 걱정된다. 걱정 안 해서 먼 일 생길까봐 턱. 그래서 결국 이 걱정 저 걱정 온갖 걱정으로 쇄골 내 몸과 마음과 눈이 시달린다. 옆구리. 이제는 걱정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느낀다. 자, 다시 정수리로 가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 눈썹.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 눈가. 생사와 날씨는 어쩔 수 없으니 눈밑.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코밑. 공부와 돈은 계획 세워 하고 벌면 된다. 턱.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은 받아들여 있고 쇄골. 어쩔 수 있는 일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되니 옆구리. 도대체 걱정할 게 무에 있으랴. 이게 걱정을 하게 되는 또 무의식적인 신념이 뭐냐면은 걱정을 안 하면 이 준비를 안 하게 된다, 대비를 안 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맞긴 한데 걱정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뭐 지금 EFT 얘기했는데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뭐 죽고 사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죽고 사는 거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는 건 내 뜻이 아닙니다. 때 되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불경기. 경기는 내가 걱정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쩔 수 있는 것은 걱정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노력, 그 다음 나의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노력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걱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준비하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미 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내 노후가 걱정된다. 그럼 노후 보장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럼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걱정할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되면 받아들이거나 뭘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비하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 해야 될 건 하고 그러면 모든 걱정은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3회전 손날점을 두드리면서 나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세상을 사람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닥 다 보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나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눈이 좋아지면 위험하고 끔찍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머리에서부터 나는 평생 걱정하며 살아왔다. 눈썹 오래된 손바닥에 눌러붙은 검댕처럼 눈가 이제는 걱정이 내 마음에 눌러붙어 버렸다. 눈밑 이제는 마음의 일부가 되어서 떨어지지도 않는다. 코밑 마치 마음이 내 성격이 그 자체가 걱정 덩어리 같다. 턱 걱정 없이 어떻게 사나. 쇄골 걱정과 불안이 내 맘에 가득하다. 옆구리 걱정과 불안이 내 눈을 가린다. 자, 그 다음에 정수리에 가서 하지만 이제 내 마음에서 불안과 걱정을 긁어내고 싶다.
눈썹. 하루에 0.1%씩만 긁어내도 눈가. 열흘이면 1%, 100일이면 10%다. 1000일이면 100%다. 눈 밑. 그러니 내 맘과 눈에 들러붙은 불안과 걱정을 코밑 믿음이라는 초강력 주걱으로 조금씩 콱콱 벗겨낸다. 턱. 이제 조금씩 온전한 세상의 모습이 쇄골. 내 마음에 담기고 눈에 보인다. 옆구리.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볼 수 있다. 나는 이런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예. 자, 뭐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제가 해보면 애니어그램 6번 유형이 그런데 이제 근심 걱정이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계속 걱정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게 좀 있었는데 제가 왜 그럴까 하면 생각해보니까 제 어머니가 애니어그램 6번 유형, 근심 걱정이 많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 어머니 성격을 닮은 것 같아요. 이제 그 EFT에서 그래서 근심 걱정을 다 지워버렸죠. 요즘은 천하태평인데 중요한 걸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심리적 문제 생긴 대표적인 게 이제 강박증인데, 강박증은 완벽하게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차를 예를 들면 가스불 잠갔으면 완벽하게 잠갔을까? 자꾸 의심이 나서 뭐 10번 20번 확인하게 되고, 문 잠궈 나올 때는 내가 도둑 안 들어가게 잘 잠갔나? 그래서 불안해서 20번 30번 확인하고, 뭐 그 다음에 손에 세균이 묻을까봐 하루에 뭐 1시간씩 2시간씩 씻고 있고, 예. 그래서 손이 갈라지도록 손을 씻고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 불안과 걱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때문에 이제 잘 생긴 게 이제 강박증인데, 강박증 환자들 제가 여러 명 치료하면서 느낀 거는 완벽하게 안전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사고가 절대 나지 않는 비행기, 사고가 절대 나지 않는 자동차, 이런 거 있나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에 완벽하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안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하길 바라면 완벽하게 불안해집니다. 네,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불안을, 세상의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EFT를 해볼까요?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내가 타는 자동차가, 내가 타는 비행기가, 내가 쓰는 전열기구가 아니면 또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이 집이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할까봐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어쨌든 이런 나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아서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어서 난 항상 완벽하게 불안하지만 어쨌든 이런 나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완벽하지 못한 세상에서 어떻게 완벽한 걸 바라면서 안심하고 살 수가 있나? 그러니 항상 불안하다. 어쨌든 이런 나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정수리. 이 세상은 결코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 눈썹. 나는 그게 불안하다. 눈가. 나는 완벽하게 안전하기를 바라는데. 눈밑.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코밑. 그러니 완벽하게 불안해진다. 턱. 완벽하게 안전하기를 바라면 그냥 죽어버리면 된다. 쇄골.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어떤 일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옆구리. 그럼 지금 당장 죽을 것이냐? 다시 정수리. 완벽하게 안전해지고 싶다면 완벽하게 불안해진다. 눈썹. 세상에서 제일 안전해지는 길은 빨리 죽는 것이다. 눈가.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눈밑. 죽은 사람은 다시 죽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코밑.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은 태어나는 것이다. 턱.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쇄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거꾸리. 하지만 그 위험이 생명의 위험이다. 그러니 너는 생명의 위험도 세상의 위험도 그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즐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안과 걱정까지 했고요. 불안과 걱정에 가득 차면 세상에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여자들은 남자가 무서울 거고, 남자들은 뭐 잘릴까 무섭고, 뭐 시험 떨어질까 무섭고, 지나가다 맞을까 봐 무섭고, 예. 학교 가면 왕따 당할까 무섭고, 쟤가 나를 때릴까 무섭고, 예. 이 세상은 불안과 걱정에 가득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를 믿는 태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신념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 신념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확언을 많이 하십시오.